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10일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하시는 분 백돈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백돈희 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떠한 변수가 좀 일어날까요? 이 부분이 좀 이번 주에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로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주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보다 주로가 많이 무겁게 됩니다. 그동안의 서울 주로 자체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은 선제를 거뒀다면 주로의 영향을 받는다면 추입형의 마필들의 이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면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저는 말을 볼 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바라봤을 때 제가 좀 피곤해 보이는지 아니면 좀 경쾌한지 이런 부분을 살필 수가 있을 거예요. 피로도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 겁니다. 말도 똑같다고 좀 평가해요. 그리고 이 날씨가 추워지면 더위를 타는 사람도 있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똑같이 더위를 많이 타는 말과 추위를 많이 타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시장에서 컨디션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한 주간의 경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중이 불면서 힘도 더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직전에 입상을 3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병합 위주의 훈련을 해주는데 농주 마필 중에서 친친찬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굉장히 발군의 순발력으로 승급전에서도 입상은 실패했습니다만 앞선을 끌어줬던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 오히려 탄력이나 여는 좀 더 느껴졌던 모습이라 공백전 무난한 적응 마친 3번 희망 로켓의 성장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강한 상대들 무엇보다 지그력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는데 스포츠 탄력은 최근 모습 대비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안쪽 2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선두권 가담 능력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물론 실전에서의 경쟁력 자체도 뛰어봐야 검증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하지 않은 이번의 상대를 맞는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직전에 우승으로 인해서 부중 자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500kg대가 넘는 탄탄한 마체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선두권을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자, 4번마 위닝 포인트가 결국 결정력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이번 편성에선 결코 이번 편성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1000m 단거리 자체에선 능력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된 마필이죠. 바로 5마 서랍을 공주입니다.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이선 따라가는 흐름 자체에서도 자기만의 주폭을 끝까지 펴나가는 마필. 부중 자체가 세폭 올랐다 하더라도 워낙에 상대 자체가 최근 대비 약해졌기 때문에 가장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서울경마 4개 경주와 부산중계 경주 2개 경주에서 총 6개를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시작하는 경주는 상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상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깎였습니다. 이번 경주가 5등급 편성은 보통 레이싱 점수가 40점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경주가 35점까지 레이팅 점수가 지금 체계되어 있습니다. 능력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에 조금 올라간다는 점이 그런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레이팅 점수 35점 경주는 약간의 변수는 좀 열어놓자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백돌 위원, 약간의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능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들, 승급전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을 관심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3경주 자체가 14마리 풀 게이트 접전 속에서 오히려 승급하는 마필들한테 눈에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마필은 역시 5번마 테마 등극이란 마필이죠. 자, 매니피 자마로 1억 1천만 원 고가의 마필로서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주목받았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주행 심사 당시부터 보다 좀 체중이 빠지면서 좀 가볍게 적응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실전 2전째, 실전 3전째를 치르면서 마필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마필이죠. 이제는 뭐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직선 주폭도 여감이 좋은 모습인데 직전에는 상대가 좀 강했어요. 썰록이라는 강자를 회곡세의 마필을 만나면서 아쉬운 준우승이긴 했습니다만 썰록이란 마필 자체가 다음 승급전 자체에서 다시 한번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 마필과 대등한 열약감을 보여줬던 테마 등급. 2차 승급이지만 이번 경기에선 기대치가 높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고가의 마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주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테마 등급은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제 2차 승급을 한 마필인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테마 등극의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했습니까? 후차권 자체는 결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힘으로 역주를 띄워주는 마필들 사이에서 후차권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마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변화와 이번 경주에서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했던 마필은 8번마 오피 드라고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억하실 거예요. 11월 21일 당시 때 김준호 MC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 마필이 자칫 잘못하면 입상을 못할 경우가 있어서 이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딱 그 말 그대로 딱 3위권의 모습을 하면서 당시 큰 이변이 발생했었죠. 역시 발주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외곽 14번 게이트의 불리함은 이겨내질 못했고 직전 3착 승급을 해서는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거의 의지가 적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마필 자체 종반 주폭 자체는 저는 이번 현 등급 자체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승급하는 마필들 사이에서 그 외의 마필들은 강자급의 마필은 분명히 없어요. 오히려 8번 게이트에서 차분히 중위권 전개만 펼쳐준다면 정말 역습 펼쳐줄 8번 오피드라고 이변 속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13번마 딕시 플로잇이 직접 많은 인기를 끌어줬습니다만 무거워진 부정 속에서 빠른 흐름을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역시 이번 편성 자체가 상대적인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중의 격차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력의 격차는 낮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번마 라온다라는 마필이 데뷔전 희대의 여왕이 이끄는 빠른 흐름에서 선입권의 전개를 펼쳤다면 직전한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강탈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천후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최적 전개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5번마 테마 등극, 13번마 디시플로이, 4번마 라온나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8번마 오피드라고란 마필이 3착 승급을 했는데 이 마필을 선정했어요. 저 역시도 이제 8번마 오피드라고는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오피드라고가 데뷔전에서 추임력으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1,400m 이후에 거리가 늘어서 1,400m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단 말이죠. 가장 좋아진 것은 지난 경주도 늦발을 냈다지만 발주 능력과 중속감이 많이 좋아진 마필입니다. 근데 오피드라고란 마필을 어떻게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박태준 기수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8번마 오피드라고란 마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테마 등극이 그래도 입상권 전력을 우세할까요? 네, 전체적인 전개나 모든 조건에서 저는 가장 앞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백동희 의원은 5번마 테마 등극에 복병 같이 있다. 8번마 오피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13번마 딕시 플로잇이란 말이 상대적으로 부담점이 높지만 이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여기 이제 8번마 오피드라고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
8번마 오피드라고가 어떻게 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돌림 의원, 뭐 어떻게 설명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턱겁 천지파크 8마일 선두 삼복승 막건이 90대가 넘는 배당으로 격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고요. 백돌림 의원은 항상 매번 추천경을 할 때 보면 거의 4경주가 많습니다. 의외로 또 4경주 추천경주 선정했을 때 보면 적중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4경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1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5등급은 35점 레이팅 점수는 경주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말 경주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항상 써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로 그리고 1400m의 앞말들 간의 레이스 상당히 좀 이변의 여지도 조금은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백돌림 의원이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추천 경주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림 의원.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은 오늘의 경주는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기쁨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끔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난주 마지막 경주처럼 환희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방송 추천 호흡하는 모습에서 초반부 시원한 모습을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과 후척에 대한 자신감 좀 더 위력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의 경주에서 함께 호흡하자, 이 마필을 가지고서 함께 공략해보자 중심에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마필은 바로 5번마 위즈 스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정말 재밌는 마필인 것 같아요. 앞말치고는 정말 꼬장기가 정말 심했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 16조 박재호 마방에서 시작을 해서 능검 당시 4번의 진입 분량, 5번의 능검을 치르면서 결국엔 능검을 통과하고 실전에서도 악벽을 부리면서 주행 중지가 되는 좀 불운을 많이 겪었던 마필이었어요. 워낙에 악벽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엔 16조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2조 손영표 마방으로 마필을 이적을 했죠. 이적하고 나서 능검을 치르고 나서 정말 일취월장한 스피드와 탄력으로 최근에 2연승을 펼쳐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정말 이제 스피드와 탄력 자체는 현 등급 자체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 할 정도로 최근의 상승세가 막강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준비 좋은 모습 속에서 스피드로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전개적인 조건과 능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는 위즈 스파크 함께 공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안쪽에 있는 3번마 러블리 케일이란 마필부터 4번마 베스킨, 바깥쪽에 7번마 그리핀과 스페이스타, 청계와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갈꽃빛까지 여러 두의 마필들이 경합을 이뤄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마필 자체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위력 있고 자신감 있고 확실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악벽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5번마 위즈 스파크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1400m입니다. 단독 선행까지도 예견되기 때문에 5번마 위즈 스파크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마의 압축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백돌림 의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단촐하게 출주하고 있습니다. 능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현등급에서 이제 선전했던 말과 그리고 이제 승급전에 도전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 1400m 늘어난 거리 어떤 모습을 볼까요? 백돌림 의원, 이번 경주는
그래도 3번만 애니나인은 좀 인정해 볼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편선적인 측면에서 애니나인의 선제 좀 기대가 되겠죠. 10월 11일 경남신문배에 도전을 해서는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습증을 치룬 이후에 다시 한번 경주에 임했던 마필입니다. 재검 당시에도 연습주행 당시에도 발주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 과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우려를 불식하고 초반부 선두권을 빠르게 장타를 했었던 열감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뒷심에 대한 여력 자체는 아직까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편성을 보시면 워낙에 지금 상대들이 약합니다. 애니나인으로선 선두권 장악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2선 전개에서도 충분히 여력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번의 편성까지 애니나인의 선전을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니나인은 뭐 직전보다 부담이 없다지만 지금 표현한 식으로 재검 때 모습이라 아니면 선행선입이 좀 제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만큼은 그렇게 띄워줄 수 있다. 또한 잠재력 기대치는 마필하고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3번마 애니나인은 좀 더 발전 기대치를 평가하자라고 평가합니다. 상대마로 보면 뭐 두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2번마 팬텀 블레이드, 9번마 청송공주 이런 마필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두 마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라고 말씀해 본다면 9번마 청송공주의 막판 한 발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10월 2일 때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마지막까지 올려붙이는 좋은 탄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겨줬는데 그 이후의 경주들 자체에서는 의외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편성과 흐름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편성 자체는 선두권을 나서는 이들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오히려 외곽에서 전개를 편안하게 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편성적인 전개적인 최근 대비 좀 우월해진 편해진 편성을 만난 청송공주라면 충분히 종발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함께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이번 팬텀 블레이드가 지금 승급전에 1,400이 도전하고 있어요. 초반부 전개 자체가 애니나인이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가 된다면 불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팬텀 블레이드가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가 발생이 된다면 이 마필 역시도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어찌됐든 애니나인이란 강자급의 마필이 서 있고 후순위에선 따라가는 마필들이 존재하는데 애니나인의 흐름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틈새를 보인다면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저는 6번마 스카이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반 추임력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죠. 물론 최근엔 타이밍을 많이 가져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쿠야스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마지막에 몰아붙일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백돌리는 3번마 애니나인 중심으로 해서 2번마 팬텀 블레이드, 6번마 스카이선, 9번마 청송공주를 말씀해줬는데 3번 애니나인의 상대마 9번마 청송공주를 말씀해줬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좀 압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3번마 애니나인에 2번마 팬텀 블레이드 그리고 9번마 청송공주 요 두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는 3번마 애니나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을 선택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경주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데뷔 전부터 인기를 누리고 아직까지 입상을 못 읽어낸 마필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들을 풀어드리는 오늘의 5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다는 판단이에요.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고 어떤 마필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지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선 많은 기쁨과 한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역시 4대의 접전을 구도를 구상해 봤을 때 압축이 가능하겠죠. 2번, 5번, 11번, 14번 총 4두의 접전 속에서 경주가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 상승세 11번마 빅5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걸로 판단이 되는 경주고요. 뒤이어서 2번마 샴로커가 2선 가담 능력을 차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성으로 사료가 되고 힘의 여유가 좋은 마필이죠. 5번마 블랙레어까지도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기본 잠재력이 좋은 14번마 갈색 전령까지도 세 마필의 틈새 속에서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챙겨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11번, 2번, 5번, 14번 네 마리 마필들이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역시 상승세의 마필 2번마 샴로커죠. 스피드보다는 힘에 대한 강점이 우수한 마필인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과 편성을 보시면 강한 상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밀리지 않는 탄력감으로 입상을 지켜내는 모습인데 아직도 스피드에 대한 열감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비 뛰었던 편성 중에서 가장 약한 상태 속에서 선두권에 끌어주는 마필들의 강자급의 마필도 피해왔기 때문에 승급을 위해서 이번에는 감량 기수인 조재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태도 우수한 모습이라 편성적인 이점은 분명히 챙겨갈 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역시 11번마 빅5가 가장 관심권에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애증이 많은 마필인 것 같아요. 주행 심사 당시부터 계속해서 띄워줄 마필로 소개를 드렸고 띄워줄 마필이라고 훈련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 약간 끌리는 악벽이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세가 기대보다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선두권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선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난 11번마 빅5 분명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마필의 능력 접전 속에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이두도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5마 블랙레어란 마필이 종반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죠. 데뷔 초부터 약간 주행이 덜 잡힌 듯한 마필 자체가 잘 뛰려는 모습도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무엇보다 정말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 대비 편성 중에선 분명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두 마필의 틈새가 열린다면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4번마 갈색 전령이란 마필은 상당히 재미진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은 13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워낙에 최근에 보였던 것처럼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한데 그때의 경주만큼은 갈색 전령이 선두권을 장악했던 경주였어요. 이 마필은 그만큼 타이밍과 어떤 흐름에 따라선 선두권의 가담 능력도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높아진 고개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측 전개에서의 가능성이라면 선두권 가담 능력, 종반의 한 발 충분히 이변 경주에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에선 2번마 샴로커 필두로 11번마 빅5, 5번마 블랙레오, 그리고 14번마 갈색 전령까지 네 대의 전개 속에서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 사두의 마필하고 최근에 조금 변화를 모색을 했고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 이제 7번마 신흥으뜸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까지는 좀 관심을 열어두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 위원, 샴노커를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했는데 샴노커가 선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샴노커는 지금까지 보면 거의 취입성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그 조재로 기수의 말머리를 보면 뭐 충분히 최근에 너무나 잘 타주니까 그런 부분인데 삼성코가 좀 힘으로 뛴다 그러면 그 신인 기수가 그런 마필을 능력을 제대로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제가 초반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빅5가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할 만큼 뚜렷하게 선두권에 강자가 없다는 겁니다. 조자리 기수가 이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만 의지 있게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에서 앞선 샴로커 이번 경주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데 저는 의심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9번마 텔레포트란 마필이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백동희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14번마 갈색 정령이 과거에 보면 1400m를 기습 선두권을 장악하고 이겨냈던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11번마 빅5란 마필은 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라 그러면 저는 뭐 선두권을 아예 장악하고 편하게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매번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11번마 빅5가 선두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그간의 아쉬움을 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11번마 빅5의 선전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샴노커의
인정. 저는 어떻게 보면 삼루커는 조재루 기수가 과연 힘으로 몰아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몰아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방 5번마 블랙네오, 14번마 갈색 정려, 여기 7번마 신흥등까지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부산 상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국산 4등급 편성인데 총 10대 마필이 이제 출조해요.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레이팅 점수 체제를 하면서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이 부담중이 좀 올랐어요. 그게 이제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높아져서 부담 중량 때문에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에 오히려 못 뛸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백돌림 의원 이번 경주에서 8번마 원일 최강이 지난 경기 워낙 잘 뛰어서 이번에 부담 중량이 좀 올랐어요. 이 마필이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보여주는 상승세에서는 원일 최강이 분명히 앞선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만 지구에 대한 강점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고 기존에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의 능력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에 대한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번 경주에서 한번 변화를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마 강호 드라이브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28번을 뛰면서 4등급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원래 4등급 마필이 아니죠. 데뷔 이후에는 5번의 경주를 뛰면서 4번의 경주를 연속적으로 입상을 할 만큼 잠재력 기대치가 앞서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빠르게 2등급까지 진입을 했었고 2등급 진입 이후에 마필의 경주력의 한계가 느껴지면서 계속된 하향세 속에서 3등급까지 강급이 되고 또 안 되다 보니까 또 4등급까지 결국엔 최하위권까지 강급이 된 마필이죠. 기본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능력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늘어난 모습보다 오히려 단거리 자체에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 마필들의 전력자가 강하지 않은 이번 편성이라면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던 강호 드라이브 상태적인 측면에서 조금씩이나마 성장세를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이변에 대한 가능성 높게 평가합니다. 예. 강호 드라이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애증이 많은 마필 같습니다. 제가 12월 11일 경주까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매번 그 결정력 한 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루가 무거우면 내선 주루가 무거웠을 때 보면 내선을 선택해서 졸전도 펼치고 1600m에서 늦발을 하고도 중간에 좀 무리수를 던지고 4차권 정도 이렇게 착순이 오면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는데 매번 고만고만 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편성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강호 드라이브한테는 편성을 좀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강호 드라이브 꼭 관심을 가져주실 당구들이겠고요. 5번마 강호 드라이브를 좀 상대적으로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경주가 고만고만하게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골고루. 근데 5번마 강호 드라이브의 상대방 어떤 말을 주목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8번 원일 최강이 직전만큼 동일한 부중을 받았다라면 이번 경주에서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56이란 부담 자체는 역시 이 마필한테 처음으로 뛰어보는 마필에게 이번 경주가 좀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전 경주 자체를 보시면 그 이전 경주까지도 현 등급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르다 할 수 있는 프렌치 보이가 이끄는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 자체에서 이만큼의 경주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필의 성장세가 뛰어나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후공 자체에서 후차권 자체에서는 결코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이 고만고만하다고 했을 때 과연 훈련 쪽에서는 어떤 마필이 가장 우수했을까를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한두 꼼꼼히 훈련 패턴을 찾아봤을 때는 가장 우수하다라고 느껴졌던 마필은 바로 7번마 포말시스였습니다. 순발력 자체에도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고 기본 선임력 되는데 무엇보다 결정력에 대한 부담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 최근에 빠른 흐름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최근 뛰었던 모습들보다 지금 나와주는 마필들보다 패턴 자체나 안정감 자체가 상당히 좋아져서 훈련에서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배다리 대형이란 마필도 최근에 여러 두의 스피드형 마필들 사이에서 약간 제대로 된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크 기수의 안정적인 기승이라면 이 마필 자체도 회복세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5번마 강호 드라이브의 상대마 백돌리언이 8번마 원일 최강, 7번마 포마이시스, 여기 2번마 배다리 대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주가 조금은 어렵다, 까다롭다는 이런 표현 같아요. 저는 2번마 에이스 명운이란 마필이 이 마필이 최근 보면 늦발기가 있죠. 그리고 이 마필은 중반에 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 2번마 에이스 명운, 박성광 기수가 제대로 된 페이스를 조절을 못한다면 굉장히 앞선에서 이 마필 때문에 어렵게 풀어갈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백돌위원이 말씀한 강호 드라이브, 원일 최강 이런 마필, 그것도 배다리안까지 관심 갖고 있는데 딱 한 마필만 말씀드린다면 정말 이 마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가면 걸음을 내주지 못하는데 또 참고 타면 한 발을 쓰는 말이 있죠. 6번마 클린 공주가 구민성 기수지만 8월 달에 공백전을 뛰고 그다음에 지난 경주 이제 공백전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참고 탔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시 주기가 정상적으로 온 만큼 6번마 클린 공주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정말 어렵다. 어찌 보면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제가 경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면 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전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드리면 인기만 난타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경주인데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7경주입니다. 자,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만만치 않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편성을 보는 순간에도 과연 누가 더 잘났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의 격차도 크지도 않고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개에 대한 이해도와 마필 잠재력과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내두의 접전 속에서 좀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9번, 11번 그리고 12번 총 4두의 접전 속에서 경주가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 강점이 좋은 12번마 대한천왕이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최근이 서서히 회복세가 좋은 고마 카페블루까지도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죠. 11번마 블루가디언도 충분히 선두권 가담 속에서 중위권 속에서도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종반 역습이 가능한 마필, 힘으로 뛰어주지만 타이밍이 좋은 5번마 럭키스타까지도 차분히 후미권에서 세 마필을 따라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12번, 9번, 11번, 5번 이렇게 4두의 접전 속에서 3코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역시나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감이 좋은 마필은 12번마 대한천왕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최근에 연투가 상당히 돋보이는 능력이죠. 무엇보다 스피드의 강점이 우수한 마필로 29주 베이준 마방에서도 앞으로의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결국엔 출전을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서의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인데요. 순발력에 이은 강점, 무엇보다 중속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자체는 밀렸습니다만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에선 9번마 카페블루의 선전이 다소 기대가 좋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다소 힘으로 뛰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두권의 흐름에 민감한 모습이 있었고 타이밍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선 상태 자체도 좋아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승을 했었던 문정균 기수가 좀 외측에서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걸음은 남기는 모습에도 아쉬운 3위권의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최상의 준비를 마쳐줬습니다. 상태는 오히려 직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카시 기수의 다부진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11번마 블루가디언이죠. 사실상 직전 늘어난 거리에서도 인기를 끌어줬었고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됐을 수도 있었던 마필이었죠. 하지만 초반에 늦어진 발주 때문에 정말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종반 끝걸음의 한계를 보이면서 아쉬운 착승거리만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외곽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초반부 전개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블루 가디언이란 마필은 선취입권에서의 가능성,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발에 대한 가능성과 전개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애증이 큰 마필일 것 같아요. 저 오버말 럭키스타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주로 자체가 거의 뭐 선행 일변도의 모습이었고 추위권의 마필들이 단거리에서 선전하는 것 자체는 보기 드물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종반 추입력, 몰아가는 탄력 자체는 정말 앞으로 뛰어줄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 상태만큼은 이번 영주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선 가장 가벼워진 모습이에요. 편수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몇 도 있긴 합니다만 럭키스타 주로 상태에만 너무 가벼운 모습만 아니라면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역습을 기대해도 좋을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2번마 대환천왕을 필두로 9번마 카페블루, 11번마 블루 가디언, 5번마 럭키스타 역습까지 4대의 접전을 기대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지금 거론하지 않은 마필, 이제 백돌위원이 거론하지 않은 마필 중에서 보면 노돈호재는 이제 부담점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돈호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3착 승급을 했다고는 하지만 2번마 금순이 검지란 마필, 이 마필은 이제 감량을 최대한 이제 혜택을 받고 지난 경주 선전했던 3번마 로이카가 있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시간상 2번마 금순이 검지가 50이고요. 지난 경주 로이카가 카페블루를 이겼어요. 근데 로이카 같은 경우는 뭐 혹흥자멸하지만 지난번보다도 또 감량을 봤어요. 이제 신인 기술팀에서 이런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금순이 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쪽 2번 게이트의 감량 이점이라면 분명히 전개적인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마필들의 전력적인 측면을 측정해 봤을 때는 금순이 검지의 잠재력 자체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필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 수도 있어 보였고요. 무엇보다 훈련 패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구보 자체만 가볍게 계속해서 컨디션만 조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한번 검증을 이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발 로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같이 기쁨으로 안겨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저도 이 마필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싶어요. 12마 대한천왕을 필두로 많은 마필을 공략을 했을 때 로이카까지의 가능성을 저는 만약에 열어두고 싶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어준다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기도에서 약간 멀어지는 모습, 조금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로이카까지는 관심 두고 있습니다. 예, 3번마 로이카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가장 뛰어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말은 5번마 럭키스타란 마필입니다. 뭐 지금까지 뭐 카페블루나 로이카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죠. 토요경마나 그다음에 일요경마 전반부를 보면 아실 겁니다. 주로가 날씨가 추워져서 좀 무거워졌다. 또 이제 그 무르가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무거워지지 않지만 그 기수들이 자리 잡는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저는 5번만 럭키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예전보다 무거워졌다면 럭키스타의 마지막 추임력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요. 현장까지 조금 열어놓고 공략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 총 14대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승부 경주 중에서 뭐 물론 이제 그 배당이 나오는 경주, 제가 한 주간 준비하다 보면 그 노림수 있는 말이 나오면 그 마필을 놓고 고배당도 노리겠죠. 근데 또한 또 인기마 접전을 원래 좋아합니다. 인기마 접전인 경주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유저분들께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마 접전 경주 좋아한다. 부진마보단 인기마 접전. 그리고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약간의 긴장감과 설레임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는 뭐 여지없이 이제 놓고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016년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제 그 첫
경마일을 치렀습니다. 토요일 일을 치렀는데 아마도 저와 함께 주셨던 분들 아니면 제 적중량을 뭐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메인 승부라고 표현을 하면 축세여서 두 방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팔경주가 뭐 강축마의 후차권의 혼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1위 경마 이제 메인 승부로 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축을 세워놓고 딱 두 방을 때릴 건데요. 제가 지난 경주에 못 뛰었기 때문에 경마는 지난 경주에 못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배당을 안겨줄 수 있다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마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두 마필의 배당 형성이 얼마 될까 이런 그 설렘이 있었던 경주입니다. 자, 8경주 1위 경마 메인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9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과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전했던 말들 이런 말들이 좀 인기를 골고루 나눠갔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백돈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구경주입니다. 1700m 2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 선두권의 마필들이 격돌을 하고요. 그 외 중간권의 마필들보다는 마지막에 힘으로 붙여 몰아붙이는 마필들 간의 또 접전까지도 좀 양강 구도로 나눠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보다 좀 이제는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한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11번마 태양별이란 마필입니다. 6월 달에 경주 이후 서울로 이적을 해왔던 마필이죠. 재검 시 11월 27일 때 모습을 보시면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탄력과 직선 주폭은 열감이 상당히 많아서 공백전을 치렀던 12월 13일 서울에서의 첫 경주 자체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선두권의 마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좀 무리하게 앞선에 붙이려고 했던 노력 자체가 결국엔 마필에 좀 기진맥진하게 힘을 빼주는 결과가 돼버리면서 순위 자체는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력감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안쪽에 나서는 마필 6번마 센스카이라든가 7번 절묘선택 두 마필이 선두권을 진행에 나서더라도 충분히 기본 중속으로 이번엔 차분하게 선의권에 가담할 수 있는 11번 태양별 이번만큼은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양별이란 마필은 부산 경마 있을 때도 좀 사인이 있었던 말 같아요. 뭐 제가 방송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얘기인데 어쨌든 11번마 태양별이란 마필은 그래도 데뷔전 초부터 정말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던 말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오랜만에 뛰었는데 많은 인기를 누렸던 말입니다. 이번에 출주 주기가 정상적으로 먹고 건너편 직선주가 있기 때문에 11번마 태양별한테는 좀 유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11번마 태양별의 근소한 우세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자, 태양별의 선전을 같이 이제 기대해보자 이랬는데 상대마로 어떤 말을 선정했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거리가 1700이다 보니까 앞선에 나서는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 정도는 좀 버텨내실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6번마 센스카이겠죠. 우선은 최근에 선두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빠른 모습인데 압박 여하에 따라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후에 좀 주기를 길게 가져갔어요. 무엇보다 당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마필이 12월 달 이후에 약간 식욕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결과만 아니라면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라 기대감은 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7번마 절묘한 선택이 직전 공백전에서 선두권을 빠르게 강탈하고 끝까지 역주를 해줬습니다. 보는 내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버티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떠줬었죠. 기승을 했었던 이찬혁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신 가라지로 마지막 코차에 역전을 이뤄냈는데 기존의 순발력 자체를 여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어서 역시 절묘한 선택의 스피드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내선에 있는 1번마 완승불패란 마필이 부중 자체가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에서 최근의 역주 자체는 절대로 무시는 못한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11번 태양별의 이제 상대마를 6번마 센스카이, 7번마 절묘한 선택, 여기 1번마 완승불패까지 선정을 해줬습니다.
완승불패가 지난 경주, 지난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이 가능했던 경주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난 경주와 한 경주만 놓고 보면 저는 일진하나인 기세에서 이상혁 기수가 정상미르한테 선두권을 왜 내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자신의 페이스를 끌었을 텐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전반의 전개를 보면 완승불패한테는 상당히 용이한 레이스가 좀 펼쳐지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제가 그 백돌님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번마 마이 윌리엄도 주행 중 보면 고개가 좀 높습니다. 근데 그 올레이즈 위너가 끌었던 레이스, 오색명령이 들어왔던 레이스라고는 하지만 그 레이스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뭐 센스가이나 절묘한 선택이 끌어간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3번마 마이 윌리엄이 전개 이점을 살릴 것 같은데 이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 마지막까지 이마필은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상태적인 측면에서 훈련 때 모습을 보더라도 주폭이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마필이 결코 입상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저 역시도 이마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일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단 한 마필을 또 말씀드린다면 10번마 태산천지란 말이 악병입니다. 이게 악병입니다. 어찌 보면 그 내추럴 기대에서 눈감염까지 보정을 했었고 과거 이제 발주악병이 심해서 거세까지도 했던 말이고 거세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반에 좀 선두권에 무리하게 가담해서 내추럴 기대했기 때문에 눈감염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앞에도 붙여보고 지난번에 참아봤는데 또 내추럴 기대는데 이런 악병말을 가장 잘 다루는 기수 저는 서울경마공원에서는 문세영 기수라고 봅니다. 이 데뷔전 초에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말이고요. 그래서 태산천지란 마필도 좀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경주는 요 한 마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11번마 태양별의 선전을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이번 주 일류 경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추위가 반갑다 이런 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올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좀 포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1월 중순쯤 오니까 추위가 한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위보다는 그런 추위는 아니지만 제가 그 첫 경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위를 덜 타는 말이 있고 추위를 좀 많이 타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예시장에서 꼼꼼하게 마필의 컨디션 살핀다면 아마도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